자, 이어서 다음 도형의 표시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무실 실제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실제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르게 해서 오히려 사물을 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어, 여러 가지 도형 중에서 반복적인 형상 혹은 뭐 생략해도 될 것 같은 부분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도형을 좀 더 단순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도형을 좀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대칭인 경우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좌우 대칭 혹은 상하 대칭 이런 경우 대칭성을 파악을 해서 그 대칭선을 기준으로 뭐 수직선 기준으로 좌우 혹은 수평선 기준으로 상하 중에 반쪽을 혹은 어, 상하 좌우 두 개를 동시에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거 보면은 원래는 오른쪽 그림하고 약간 다른 둥근 원반형 물건입니다. 둥근 원반형 물건인데 수직선으로도 대칭이고 수평선으로도 대칭입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보면은 수평선을 잘라서 수평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을 표현하고 아랫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정면도를 보면은 수평선 기준, 수직선 기준 둘 다 적용을 해서 우측과 아랫부분을 생략했죠. 근데 오토캐드로 그릴 때는, 그러니까 캐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릴 때는 이 생략이 뭐 그렇게 작업성에 메리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면 공간에서 좀 더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이점이 있고요. 자, 생략을 하면은 그냥 무작정 생략이 아니고 생략했다라는 기호를 넣어줘야 되겠죠. 일단 이 우측면도 봤을 때 수평선, 얘가 대칭선이죠. 그래서 대칭선의 양쪽 끝에 자그마한 막대기 두 개, 이렇게 크기는 3에서 5mm 정도 크기로 떨어진 위치에서 길이도 3에서 5mm 정도 크기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대칭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면 반드시 대칭을 해서 생략을 했다는 기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인데 이 일부분만 이런 완전한 형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대칭선이 아니고 그냥 오른쪽이 안개 가려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 도형인 경우 간략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차 레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기차 레일처럼 아주 기다란 어떤 이런 부품에서 구멍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많이 있는 그런 부품이다 라고 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끊어내서 전체 길이를 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은 등 간격으로 계속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12 곱하기 90는 696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체 길이는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12는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이 12개라는 의미고 90은 표시가 약간 틀린데 사실은 90이 아니고 58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여기 작도하는 설계자가 좀 미스한 것 같습니다. 2하고 90을 곱하면 이 값이 안 나오죠. 58을 곱해야 28에 16 해서 나오는데 작도자가 글씨를 쓸 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 곱하기 거리, 피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몇 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건 1차원으로 쭉
있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2차원으로 바둑판처럼 2차원으로 똑같은 형상이 반복되는 경우 중심선은 다 그리고요. 중심선도 하나하나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전체 쭉 이어진 이런 원의 중심선을 그리고 맨 바깥쪽에 요거는 표시를 해서 그려두고 그 다음에 홀과 홀 사이의 간격 서로 어떤 뭐 침범하는 게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그려서 나머지는 전부 생략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손으로 이걸 그린다고 하면은 엄청난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복잡하고요. 그려놓고 나서 봐도 훨씬 복잡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도형을 생략할 거예요. 반복을 하는 게 원주상이 배치된 이런 형식의 반복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바로 옆에 중심선은 다 그려두고요. 그 다음에 대신 개수를 적어주죠. 이 구멍이 12개고 지름은 11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요 원주상에 어떤 도형이 배치된 중심을 표시하는 요 원을 피치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다시 요런 일정하게 반복되는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는 요런 선들, 요거를 피치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그란 도형인 경우 이렇게 원주상에 어떤 것들이 배치되는 경우 피치원이 반드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피치원의 지름도 표시를 해줍니다. 동상은. 그리고 간단한 경우 M10이라고 하면은 나사 구멍을 이야기하는데요. 나사 구멍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그리는 것까지 생략을 해서 개수는 12개고 구멍의 종류는 M10이라는 구멍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단축, 생략 중에서 어떤 규칙성을 가진 기다란 물건인 경우 중간을 생략하거나, 그 다음에 원뿔형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규칙성이 있으니까 중간을 생략해서 전체 표현하는 길이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원인 경우 특히 이런 식의 기다란 길이를 줄여서 표현하는 이런 생략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렛기어라고 하는 부품인데, 여러분들 장난감 팽이 돌릴 때 팽이 그 구멍에다 꽂고 손잡이 달린 걸 길게 팍 당겼을 때 사용하는 그 팽이 돌리는 손잡이, 울퉁불퉁한 이가 나 있죠. 그런 거를 렛기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기어 형상이 많은 게 있어서 다 그리려면 너무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중간을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어 이빨은 이렇게 삼각형 산 오르락내리락 이거 있는데, 이 형상은 기어의 표현이라는 제도 기법상 이렇게 맨 바깥쪽, 맨 안쪽,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 되는 중심선, 이렇게 세 개의 선으로 이 이빨의 형상을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다란 거의 생략이겠죠. 자, 그 다음에 부분투상도를 이용을 해서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배관, 즉 수도나 뭐 도시가스 이런 거를 이제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 중간에 연결하는 부품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T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T라는 부품인데, 이쪽은 왼쪽하고 연결하고 나서 고정하기 위한 나사 구멍, 오른쪽도 마찬가지, 위쪽도 마찬가지, 세 가지 다른 형상들이 이렇게 있는 부품인데, 요 부분을 플랜지라고 하는데, 플랜지는 원반형입니다. 원반형이니까 대칭이죠. 대칭이라서 대칭선을 그리고 우측 생략,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수직 대칭선을 기준으로 생략하고 대칭 생략 기호를 넣었죠. 상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좌측면도를 그리면은 요 플랜지뿐만 아니고 위쪽 플랜지도 살짝 보여야 되는데 생략을 했고, 우측도 플랜지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나머지 부분도 다 보여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요 면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상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부분투상도를 이용한 도형의 생략입니다. 이 생략은 두 가지가 적용이 됐죠. 대칭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부분투상도를 이용을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런 형상인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분투상도를 사용하는 건데, 이런 형상인 경우 원래 정상적으로 아니 일반적으로 그리면은 정면도 이렇게 됐고, 왼쪽에 보이는 부분 점선도 다 표현을 했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가까이 있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 멀리 있는 요 부분까지 다 그려지죠. 근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정면도는 똑같이 그리고, 왼쪽에서 봤던 거는 가까운 것만 그리고, 오른쪽에서 본 것도 가까운 쪽만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입체도에 이런 형상이다 라는 거를 표현한다 라고 제도 규정상으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이제 좀 다른 거, 좀 특이한 형상들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물건을 그림으로 한다는 게 쉽지만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런 형상을 가진 부품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평면하고 원기둥하고 사이 이렇게 둥그렇게 처리된 부분 있죠. 혹은 평면하고 수직면 사이에도 이렇게 둥그렇게 처리된 부분이 있고, 바깥쪽 이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은 칼로 딱 잘라낸 것처럼 못따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은 둥글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름을 각각 보면은, 못따기는 배웠죠. 챔퍼. 그 다음에 요 이렇게 라운드, 둥글게 마무리한 걸 라운드라고 하고, 오토캐드에서는 이렇게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필렛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필렛은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똑같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쪽은 필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쪽도 라운드라고 뭐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필렛도 아니고 뭐 또 좀 애매하게 생긴 부분 런아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 챔퍼도 구멍의 안쪽도 챔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자, 큰 어떤 곡면하고 직선 평면인 부분하고 만나는 요 선을 그리는데, 이게 라운드가 안 돼 있고 직선으로 만나는 경우, 혹은 라운드가 있다 하더라도 안 그리면, 실제로 라운드가 있어서 필렛이죠. 이런 부분 필렛이 있어서 실제로는 경계선이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안 그리면은 이걸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정면도 이렇게 생겼는데 평면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선이 분명히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안 그려놓으면 이상하니까 그냥 있을 것 같은 그 위치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실제로 필렛이 아니고 곡면과 평면이 직선으로 만나는 그 선의 위치에다가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원뿔형인데 이쪽이 라운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정면도고 실제 투상도를 사실 그대로 그리면은 바깥쪽 원주와 가운데 구멍만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런 느낌이 안 사니까, 요 경사면의 연장선, 요 수평면 연장선과 만나는 이 교차점에 해당하는 그 크기의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려주는 거죠. 요 사각형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줘서 이해를 돕는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철판을 구부린, 두께가 일정한 철판을 구부린 이런 부품도 똑같이 어, 원래 있는 그대로 그리면 이 두 개의 선이 안 그려지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서 이런 형상의 느낌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을 그려주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양쪽 끝에가 실제 하는 외형선하고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려주면 아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에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리브인 경우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건 뭐 그다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일단 뭔가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하는 경우는 이 그림을 참고로 해서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더라도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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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중에서 그렇게 큰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원통과 작은 원통이 만난 경우 그 크기 차이가 아주 크다 그러면은 그냥 직선처럼 그리고요. 크기 차이가 많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타원이 생기겠죠. 타원호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원뿔형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크다 그러면 직선, 크기 차이가 작다 그러면 타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기둥 안쪽에 평면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면이 있는 경우, 그냥 사각형만 그려놓으면은 이 원기둥의 요 바깥면하고 구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 바깥쪽 부분은 원통면이고, 요 사각형으로 돼 있는 부분은 그리고 가운데 이 대각선을 가는 실선으로 그려진 요 부분은 평면이다. 이 형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스패너 있죠? 몽키라고 하는 몽키 스패너 두 개의 몽키 스패너가 그 요 둥그란 부분을 잡고 돌릴 수 없으니까 몽키 스패너가 잡을 수 있는 요 면 두 개의 면을 가공을 해줍니다. 요거를 이면폭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이면폭이라고 하는데 이런 면 가공을 해주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름모로 표시되는 이 부분도 하나 두 개의 평면이 있겠죠. 기울어진 평면. 이것도 원형이 아니고 원기둥 형상이 아니고 평면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마찬가지 표시해 주는데 여기서는 대각선은 평면이라는 의미의 대각선은 점선이 아니고 실선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후 완성된 거를 표현하는 게 도면의 원칙인데 이 경우는 나사를 받고 나서 나사를 받기 위한 그 공구 자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패너로 잡고 돌리겠죠 이 나사를 근데 조립을 하고 나서는 이 부분이 간섭되니까 베어낸다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완성되면 이거 없어지는데 제작할 때는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가상선 우리가 그동안 사용 안 했던 가는 이점세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가공되는 공구 모양도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은 이렇게 반달 비슷한 요 조각인데 사용되는 공구는 이렇게 둥그런 칼날로 사용을 가공했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가는 이점세선 이걸 가상선이라고 하죠. 현재는 없지만 혹은 표현하는 부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는 경우를 나타낼 때 가상선을 사용하죠. 이 경우에 가상선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내가 그려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접촉되는 부분, 인접 부분이라고 하죠. 그걸 나타낼 때도 이렇게 가상선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작동 위치, 원래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경우처럼 이동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가상선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굵은 일점세선
어떤 특수 가공 표시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이런 원통형 물체 중에 이 부분만 삥 둘러서 침탕 퀸칭이라고 하는 표면을 딱딱하게 해주는 그런 후처리를 해라 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에서 여기서 이만큼 거리를 삥 둘러서 표시하는 거죠. 전둘레인 경우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일부분, 전둘레가 아니고 각도 일부분만 있는 경우 이렇게 표시, 뭐 이런 거는 클로, 뭐 발톱, 손톱 이런 거라고 하는 부품인데, 손가락이 아니고 손톱 부분만 강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혹은 평면상인 경우에 평면을 가지고 있는 부품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뭐 페인트 칠해라, 도장 이런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하는 물건들이 많은데 용접부를 단순하게 표시를 하면 통상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용접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술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하고요. 용접을 맞대기 용접을 할 거냐, 뭐 직각으로 세워서 한쪽에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할 거냐, 양쪽으로 할 거냐, 한쪽만 할 거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표현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는데, 뭐 어떤 동물처럼 생긴 이런 기호를 이용을 해서 용접은 이렇게 해라 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용접 관련한 일을 하게 되면은 용접공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용접 기호를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함부로 쓰면은 불량품을 만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신중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면에 뭐 무늬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 손잡이에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표현하는 만들어 놓은 부분을 깔쭉이 혹은 널링이라고 하는데, 일부분만 이렇게 빗금 혹은 평행선으로 수평선 여러 개 있는 거를 그려서 까끌까끌한 거다, 혹은 평면에 이렇게 그런 면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철망인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전체 다 그리지 말고 일부분만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보조투상도 뭐 부분투상도 이제 한꺼번에 나와서 막 서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투상도,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그리면은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경사면에 수직인 구멍이 뚫려 있는 물체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그래서 평면도 보면은 직사각형의 이 부분 경사면이 있고 숨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홈 부분은 명확히 보이고, 우측면도로 봤을 때는 그냥 사각형인데 점선과 타원이 있죠. 이런 경우는 타원은 별 의미가 없는데 그리기에는 손이 많이 가죠. 여러분이 해봤지만. 그래서 의미 없는 타원은 생략을 하자 차원에서 정면도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주는 걸 보조투상도, 경사면의 수직인 시선에서 그려주는 투상도를 보조투상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투상도 중에서 평면도인데 이렇게 의미 없는 경사면을 그리지 말고 생략해 버린 것, 투상면의 수직인 부분만, 그 모양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부분투상도라고 하죠. 꼭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 보조투상도도 뭐 부분투상도라고 표현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부분투상도라고 하는 거는 정투상도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생략한 거를 부분투상도라고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수직 수평이 아닌 투상면을 표현을 하는 경우 보조투상도라고 통상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상인 경우 이렇게 단순화하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형상을 가진 경우 실제로 있는 거 다 그리는 것보다
부분 투상도와 보조 투상도를 사용해서 필요한 만큼만 그리면은 심플에 좋겠죠. 시간도 덜 걸리고요. 자, 실제로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그릴 거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서 심플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것들을 이제 연습하는 과제를 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과제도 잊지 말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